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당신의 마음에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사회심리학자 전우영 교수의 새 책 내용 중에서 나의 해방일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자는요, K무크 강의에서 만족도 1위를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넨 학자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저자는 뭘 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그가 스토리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어요. 핵심은 이거였대요. 타인의 삶을 통해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위로였다.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이유. 정신이 맑으면 지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전부 다 죽은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던 그 인간들도 하나 둘 일어나서 와. 한 놈 끝도 없이 찾아온 인간들 머릿속으로 다 작살내 쌍욕을 퍼붓고, 그렇게 1시간을 앉아있으면 지쳐. 일어나자. 마시자. 마시면 이 인간들 다 사라진다. 맨정신이 힘겨운 사람. 삶이 구질구질한 구씨에게 술은 약이에요.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복용해야 하는 약이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돼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잘 아물지 않아요.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그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다시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면 덧나고 그러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몸의 상처와는 달리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억 속에 있거든요. 기억에 있던 오래된 상처가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지금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생각과 감정의 되새김.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새김, 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만 만나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죠. 어쩌면 악마를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상처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되새김을 해요. 그 사건과 가해자를 떠올리면서 같은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몸의 상처는 가만히 두면서 마음의 상처는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래 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도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아침마다 머릿속으로 자식들이 들어올 때.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 닦는데 벌써 머릿속엔 최 팀장 개자식이 들어와 있고, 한수진 미친년도 들어와 있고, 정찬혁 개새끼도 들어와 있어. 그냥 자고 일어났어. 근데 이를 닦는데 화가 나 있어.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해요. 상처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이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쳐들어온 그 인간들에게 화내고 욕을 퍼붓는다고 해도 현실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들과 한동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머릿속에서 전쟁하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이 모두 동원되는 거죠. 아침에 세계대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다 써버렸어요. 머릿속에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야 만다면, 그리고 쓰러지는 게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의 카메라. 구씨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미정은 달라요.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머릿속 전쟁터를 향해 있던 마음의 감시 카메라를 작지만 아름다운 현실로 돌리라는 거예요. 되새김으로부터 벗어나자. 마음의 카메라가 감사함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마음은 이제 아름다움을 되새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가능한 일이다. 구씨가 말한 것처럼요. 여전히 한 발 한 발 어렵게 가는 거냐? 아픔으로부터 성장하기. 나쁜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다음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와 거리두기, 셀프 디스턴싱인데 연미정은 이걸 좀 할 수 있었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결심하고 만난 거니까 더 이상 개새끼 수집 작업은 하지 않겠다.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고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라고. 당신이 미워질 것 같으면 얼른 속으로 빌었어. 감기 한번 걸리지 않기를. 숙취로 고생하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 늘 연미정의 인생에는 미친놈과 개자식이 넘쳐났어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늘 먼저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걸까요?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연미정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자신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상대가 다 나쁜 놈이었던 이유를 깨닫게 돼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다 개새끼로 만들었던 거라고. 덕분에 이제 구씨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픔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이 책의 2 챕터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 따뜻하고 재미있는 책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